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네 가지 예국 해파, 애국 해파, 애국 해파. 예는 예산입니다. 예산. 2023년도 국가예산 제일 큰 사안 중에 하나죠. 오늘이 그 예산을 이제 국회가 마무리 짓는 이게 법정 시한입니다. 이거 헌법에 나오는 겁니다. 12월 2일 오늘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뭐 국회의원들은 아무튼 정신이 어디가 이제 예결위조차 무산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은 국회의원들 세비를 다 압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니까 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받던 세비 전부 다 토해놓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이듬해 예산 결산을 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2022년 돈 쓴 거에 대한 결산, 그다음에 2023년의 예산, 이거를 법정 시한에 해결을 못했으면 2022년 농사 잘못 지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22년 동안 받은 세비, 보좌관들에 나간 봉급, 이거 다시 전부 다 몰수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예산, 두 번째가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 이제 그 이태원 참사, 그게 여러분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게 딱 터지는 순간 150여 명이 희생됐다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 여러분 아마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게 몇 달, 몇 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네. 참 비극적인 사건이고 그 유가족들에게는 정말 깊은 위로와 그다음에 뭐 도움 같은 걸 저희가 늘 같이 해야 되겠으나,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참사를 정쟁화하는 것, 참사의 그 희생된 분들을 어떻게든 이 정쟁의 한 복판에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정치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이 얄팍한 수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이 사정당국이 다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뭐 다각도로 이제 들여다보고 있고, 그게 모자라면 감사원 감사도 가능하고, 그러는데 그것 이전에 빨리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이 조금이라도 옅어지기 전에 이것을 여의도 한복판에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국정조사 본격화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또 뭔가가 부딪히고, 새로 그 유족들 또 증언하러 나오시면은 또 거기서 뭐가 새롭게 또 불거질 수가 있고, 지금 용산구청 뭐 용산구청장, 국장, 과장 거기 뭐 줄줄이 다 구속 기소가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유족들 이제 전국에 생중계되는 텔레비전 앞에 다 나오시게 되고, 또 이런 사건 사고에 그 전문가들 또 나와서 얘기하게 되고, 아무튼 그게 12월 달에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임, 예국 해임, 해파 이렇게 되는데, 해임 이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을 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하고, 단독으로 처리를 해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게 확실해 보이니까 이 해임 건의안 이거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탄핵으로 바로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썩거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혹은 탄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걸 이제 굴려가고 있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이걸 굴려가는 이유는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서 해임 건의를 하든지 말든지, 또는 경찰 수사 뭐 이 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텐데, 왜 행안부 장관 이걸 굴려가느냐? 이게 정치적인 목적인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뭔가 건수가 생기면 주고받기를 하기 위한 그런 카드의 한 장으로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 네 번째가 예국해파 파업입니다. 파업. 이제 커다란 파업이 두 개가 있었지요. 사실은 뭐 국가가 흔들거릴 만큼 파업이 하나는 지금 8일째, 9일째인가 굴러가고 있죠. 화물연대라고 하는 것. 시멘트를 공사 현장에 날라야 될 그것과 그다음에 정유소로 휘발유를 날라야 될 그것들이 지금 스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노총이 마치 기획 파업을 하듯이 이렇게 딱딱딱딱 연이어서 파업이 줄줄이 사탕으로 일어나게 뭔가를 한 것처럼 그래서 서울 지하철공사 교통공사인가요? 거기 있다가 또 철도 파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천만중다행으로 서울교통사 파업은 극적으로 하루만 파업을 하고 타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파업은 이제 거기도 오늘 새벽에 또 노사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노총 지도부가 처음에 기획했던 줄줄이 사탕 파업이 갑자기 화물연대만 남고 그 뒤에 두 가지가 다 타결이 되는 바람에 민노총의 파업 동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날씨는 지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엄동설한인데 이 파업마저 겹치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특히 연말 12월 달에는 정말 나라 전체로 바쁘고 특히 약자들, 서민들 이 추운 겨울에 이 여기를 헤쳐 나가려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드는 그 시간이 이때쯤이거든요. 12월, 1월. 이때 전국적인 총파업을 계속 해서 이제 막 원성이 자자하니까 아마 민노총에서 이제 동력이 좀 약화되고 그다음에 줄줄이 사탕이 있었을 서울교통공사 파업, 철도 파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산이 되고 그다음에 화물연대 파업도 그 일부 차주들이 그러니까 화물차 소유주들이 지금 업무 현장으로 복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이 단호한 원칙과 그것을 끝까지 견제를 하겠다. 이게 상당 부분 먹히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이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요약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예산 국회의원들 세비 전부 다 몰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국민적 걱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2023년 예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다음 국정조사, 그다음 행안부 장관 해임, 그리고 파업.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께 그 조선일보 구독을 한번 권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 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